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오늘은 한진그룹 사례로 재벌 문제점을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PT에 사용된 그 여러 인물들의 직함이나 존칭은 모두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이 200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회사를 하나씩 나눠줬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핵심 계열사였던 정석기업의 차명주식 논란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형제 간 재산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제 조양호와 다툰 조남호, 조정훈은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이 차명주식 재산 분쟁 이거는 이제 재벌의 단골 메뉴인데요.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의 상속 분쟁, 그다음에 현대그룹 왕자의 난 계열 분리, 그다음에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 분쟁, 그리고 하나그룹의 이장계열사와 차명주식, 그리고 김승현, 김우현의 재산 분쟁. 이런 거는 이제 재벌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과거에 사내 이사 중 6명 중 4명이 가족이었는데 유사한 사례로 효성도 사내이사 4명 중에 3명이 이제 가족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가족 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재벌들의 이런 모습이 가족 경영, 경영권 승계가 재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승계를 위해서 차명주식, 일감 몰아주기, 회사교회용이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게 또 이제 한진그룹의 경우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자 가정주부가 그 큰 회사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상선도 현정은이 경영을 맡았고 우리나라 해운업을 이끈 두 회사 모두 안타깝게도 가정주부가 해운업을 이끌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경쟁이 없으니 능력도 검증할 수 없는 30대 초반부터 상무, 사장 등으로 이제 고위직을 이제 시작하는 후계자들이 이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한진 조원태, 하나 김동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재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족 경영은 결국 이제 황제 경영, 전횡적인 경영 행태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액 연봉이죠. 재벌 일가들 보수를 보면은 회사의 경영 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적자가 나도 자신들의 연봉은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자본시장법이 5억 원 이상 보수를 공시하게 되면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이 투명성 강화는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공정위에도 공시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진해운의 그 부실이익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이제 자금 지원을 보시겠는데요. 이 전횡적인 그룹 경영의 이제 또 이 실태입니다. 부당한 계열사 지원.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어렵다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2,800억 원을 지원을 했고, 또 2014년에는 4천억 원의 유상증자, 또 최근에는 TRS를 거래를 통해서 한진해운 회사채 발행을 돕는 우회적인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진해운을 살리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양호 회장이 최은영이 가지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라는 의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제 한진그룹의 얘기만 아니라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죠. 현정은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놓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동원을 했습니다.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파생상품 거래를 막 만들어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수천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 공정위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조사하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조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결국은 다 무혐의 처분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 지원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망한 STX 그룹도 금호그룹도 그랬고요. 건설회사 끼어서 어려운 두산그룹 등 많은 그룹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실기업에 왜 계열사가 돈을 넣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금융권이 돈을 안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 회사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그룹 경영이 굉장히 자신에게 큰 이득이기 때문에 그 계열사들을 어떻게든지 유지시키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부당 지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역할을 안 해요. 저는 지금 한국 경제의 이 구조조정 문제는 국책은행 동원해서 돈 넣어가지고 문제된 금융위도 문제지만 공정위도 책임이 큽니다. 부실계열사 지원 막아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열사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공정위가 책임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의 가족 경영은 결국 경영권 유지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법인인데요. 한진그룹 사례로 조중훈이 사망하자 인하학원, 정석학원, 이루재단 등의 주식을 증여하고 상속세를 줄이면서 경영권 유지를 하기 위한 지분을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조수호가 사망하자 최은영도 양현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상속 지분을 일부 증여하고 한진해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이 재단에 증여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한진해운이 자기 주식을 재벌 총수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최근에 삼성물산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 주식을 KCC에 매각한 것도 유사한 사례고요. 예전에 현대상선이 현재훈과 현대중공업 경영권 다툼을 벌이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전략적 제휴자에게 매각한 것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 역시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또 사례가 금호그룹인데요. PT 보시면은 금호그룹이 망해서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했고 새로운 경영권 인수를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금호그룹을 망하게 한 박삼구였습니다. 박삼구가 돈이 없자 금호재단에서 돈을 조달을 해서 금호기업을 만들고 그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호재단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 계열사들이 다 기부금을 내요. 그게 수백억이에요. 그리고 축구학원이라는 학교법인도 여기에 동원이 돼서 수백억을 또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기부금 받아서 그걸로 금호기업에 출자를 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줄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활용됐다면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정위가 나서서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더 지배구조에 관련된 지주회사 문제나 일감 몰아주기, 사익 추구 행위는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만은 5분입니다. 예. 예, 태광그룹 김규 사장님 다시 나와주실래요? 예. 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정인석에 물 있어요? 물 좀 갖다 드리시죠, 정인석. 태광그룹. 증인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광그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 회사의 이사를 겸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그 경영을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시는데 앞서 TSYS라는 시스템 회사가 있었고 또 TRM이라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독립관광개발이라는 골프장 회사가 있었습니다. TSYS와 TRM은 독립관광개발도 포함해서 100% 다 주주들이 이호진 회장 개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TSYS와 TRM이 일감 몰아주기, 즉 거의 전적으로 100%의 매출이 계열사로부터 일어나고 문제가 되자 이거를 전혀 상관이 없는 시스템 회사와 부동산 관리 회사를 골프장 회사와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합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내부 거래 비중이 떨어져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죠.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빠지는 않으셨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 그런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죠. 골프장이 영업이 안 좋아서. 네. 그전에는 TSYS와 TRM에서 아마 수백억의 이익이 났었었죠. 본인이 대표이사였으니까 아시죠? 네. 연간 이익 규모가 100억대였죠. 네. 예. 근데 독립관광개발한
합병을 하면서 지금은 마이너스죠. 영업손실이죠. 관광개발 지금 합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예. 결국은 이익 규모는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납세 의무나 이런 거는 줄어든 거죠. 증여세,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줄어들었죠. 3개 회사가 예. 다 그 가족이 지분이 다이기 때문에 예. 별도 할 때나 합할 때나 조세적인 측면은 좀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죠. 독립관광개발에서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합치면은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들고 과세가 줄어들죠. 그걸 의도해가지고 합병한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회사 규모들이 너무 적어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수십 년간 끌고 왔던 회사들이 갑자기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합쳤다라는 게 그것도 골프장 회사와 시스템 회사와 부동산 관리 회사를 합쳤는데 이게 무슨 시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정거래법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법적인 어떤 회피 전략을 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이하경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와인을 파는 그 이호진 회장의 부인이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TM과 메르뱅. 거기서 와인 수입해다가 계열사들에다가 와인을 팔죠. 전형적인 통행세를 거기서 얻고 있죠. 내부 외부 다 팔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내부죠. 내부 비율이 65%. 예, 6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예. 그리고 그 티시스라는 결국은 골프장이랑 합쳐가지고 거기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거기 일하지 않는 시간에 뭐 저기 그 계절이 있기 때문에 캐디들에게 김치를 만들어서 판다는데 아니 그런 걸 팔려고 그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거의 모든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이 됩니까? 가족들에게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호진 회장의 가족들에게 100% 주주니까. 이게 전형적인 회사교회 이용과 일감 몰아주기죠. 거기서 지금 증인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PT에 띄워드린 대로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광그룹에. 여기서 이호진 회장 일가가 투자해서 얻은 게 투자한 게 93억인데 지금 얻은 이익이 2270억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데 증인이 거기서 지금 공모자로서 협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다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구체적인 수치는 좀 더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치 이거 정상화시키려면은 이거 일감 몰아주기를 물감을 준 태광그룹, 대한화성, 흥국생명, 흥국화재 이런 계열사들에게 다 지분을 되돌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지금 제가 드릴 말씀도 아니고 또 그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호진 회장 설득해서 증여시키면 되죠. 다 이게 편법과 불법으로 얻은 재산들인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태광그룹이 자산총액이 7조 원가량입니다. 이번에 10조 원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올리면서 이런 기업 집단 지금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은 올려놓고 지금 법으로는 그러면 1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규제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조사 들어가셨죠? 예. 어떻게 이거 조사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당초 조사를 할 때는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가 이제 빠진 거죠. 그렇지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3조 1항 7호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경쟁 제한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경쟁 제한성을 그래서 많이 완화시켜 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에 가면은 매번 깨지는 게 경쟁 제한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때 23조 2를 만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였습니다. 그 현저히라는 부분을 상당히로 해서, 예. 정인은 들어가서 앉으세요. 네, 정인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찬대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예, GS건설 우무현 부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사장님 담당 업무가 건축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도급 업체나 뭐 이런 계열사의 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자, 한번 보시죠. GS 네오텍이라고 아시나요? 예. 예, 여기 그 GS 건설과
내부 거래가 있는 계열사죠. 예, 예, 그리고 GS건설이 무슨 큰 사업, 이렇게 건설 사업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죠? 여긴 전문 전기, 뭐, 이렇게 전선 뭐 그런 거 관련된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 거의 그 경쟁 입찰에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회사가 GS건설의 자회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건설 회사가 당연히 그 전문 건설업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는데 예전에는 예. 그 GS건설 아파트 만들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인터폰으로 예.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정보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 들어갔었잖아요. GS 예, 홈네트워크, 예, 홈네트워크입니다. 홈네트워크.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100% 개인 그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예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이게 GS 건설 회사가 되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이거 알토라는 회사인데 계열사는 아니에요. 예. 신족 기업이고 그 주주 내용 보시면은 그 이제 다 허씨로 해가지고 예, 친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좀 이슈가 됐어요. 그 GS 건설이 아파트 지으면서 조명 기구를 조명 뭐 이렇게 형광등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사다 쓴다고. 그래서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가 밀려나고 친족 기업들 일감에 몰아줘가지고 결국은 힘들다 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기 매출 추이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81억 하던 회사가 뭐 많게는 500억 지금 빨간색이 제품인데요. 제품만 보시면 작년에는 385억 이렇게 이제 했어요. 다음 또 보실게요. 여기 창조 건축사 사무소인데 여기도 또 허씨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GS건설하고 그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GS건설과 많은 거래를 한다고 뭐 이렇게 거래처로 예. 또 되어 있고 뭐 제가 옛날 기사도 찾아보면 이게 2002년에 GS건설이 이제 계열 분리하면서 GS로 그 허창수 회장이 여기 대표이사 되면서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얘도 매출 보시면은 135억 하던 매출이 최근에 뭐 500억까지 갔다가 지금 360억 정도 합니다. 또 다음 보실게요. 여기는 광구 회사인데요. 여기도 또 허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뭐 GS 칼텍스, GS 건설 등이 여기에 또 매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GS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GS 계열사들이 이렇게 친족 그룹과 거래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이 거기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특히나 계열사도 아니고 그 친족 기업들에게 지배주제 친족 기업에게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그 허치든 무엇이든 앞에 말씀드렸지만 창조도 있고 알토도 있지만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는 경쟁 입찰입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 숫자가 나와는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마 GS 관련 매출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창조 같은 경우에 지금 7개사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홈페이지 가면은 여전히 그런 거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것도 입찰입니다. 지금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예. 초기에는 대부분 굉장히 의존적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서 자신의 기반을 닫고 그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정위에서도 친족그룹에 대해서는 친족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지금 제가 매출액만 나왔는데 내부 거래를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그래서 제가 공정위에다가 얘기를 하지만 친족 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야만이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고 대놓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S건설에서도 과거에 했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면은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예. 예, 공정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규모 기업 집단 중에 특히나 친족이 많은 최소한 10대 그룹 상위에 50조 이상의 자산 규모가 되는 기업들에 그룹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족 그룹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 내부 거래가 공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도적인 보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좀 PT를 준비한 것을 마저 못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문제 중에 이제 기업 가족 경영의 문제점, 그리고 그로 인한 전행적인 황제 경영의 문제, 그리고 경영권 유지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지주회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환 전보다 전환 후에 결국 지배주주가 23.2%의 지분율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들이지 않고 현재 지주회사는 쉽게 지배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좀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주회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제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PT? 예, 그 뒤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일감 몰아주기와 자산 빼돌리기, 회사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앞에 한진해운 사례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최은영 일가가 처음에 한진해운 주식만 가지고 있다가 한진해운홀딩스, 그 다음에 유수홀딩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에 5.5%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36%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에 가지고 있던 본사 건물이나 알짜 자회사들이 결국은 유수홀딩스로 넘어가게 되는 자산 빼돌리기의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니컨버스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열사에서 대한항공에서 시스템 통합 관련 서비스를 일감을 주어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들 회사가 처음에 16억 투자했는데 작년 6월 말 현재로 주식 거래 사례를 보면 149억으로 가치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순전히 다 대한항공 등의 이제 내부 거래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거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는데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로 187개 회사가 이제 지분율로 규제 대상이고 현재 올해 경우는 이제 185개 회사입니다. 근데 일감 몰아주기 회사들 제가 계속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거 연구하고 맨날 분석해서 자료도 발표해왔는데요. 여전히 공정위에서 이게 규제는 한다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들거나 뭔가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한데 지금 187개 중에 7개 지금 조사를 하고 조치를 몇 개 내리고 지금 조치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좀 이런 거 더 많은 인력을 써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좀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늦으면은 나중에 다 먹고 한마디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예, 쭉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 약간의 태광그룹 말씀드렸고 이 친족그룹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버로지텍 원래 한진 그룹이었는데 유수홀딩스로 계열 분리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친족그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 안 나타나요. 저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보면은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 내부 거래 공시가 안 나타나요. 이제 규제 감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공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제가 뒤에서부터 이제 쭉 10대 그룹에 언론이나 제가 찾아낸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가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영보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름을 바꿨어요. 알머스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보시면 여기에 제작사 써 있습니다. 영보 엔지니어링. 최근에 삼성 지금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보 엔지니어링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친족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에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공정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이 재벌 그룹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르는 자료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속도는 늦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41개 기업 집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검토가 끝난 부분부터 조사하고 그걸 사건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친족기업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법령으로 가능성이라든가 현행 법령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가불화지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문제나 예. 전에 말씀드렸던 예. 투명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사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충분히 공시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이미 그 방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